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절반쯤에 들어서게 되었네요. 어쩌면 상반기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번 하반기는 상반기 내의 노력과 인내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기업은 네오팜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707억이네요. 주가는 수년 동안 조정을 받아온 것이 보이는데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네오팜은 2019년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소송 등 판결 결정 공시가 있죠. 내용은 대략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형식을 못 갖추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거절 처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주주들이 제기했던 소송이었습니다. 주가가 오랜 기간 정체되었는지 주주들이 나서서 자사주 매입 부소각 대표이사 해임, 스톡옵션 취소, IR 개선 그리고 중국 사업 확대를 요구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상정되려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지분을 모아 3%를 넘겨야 하는데 이것을 갖추지 못해서 기각 처리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를 봐보면 최대 주주인 이츠한불이 전액 참여한 3자 배정 형태의 유증이었는데 네오팜이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20억을 조달했었네요. 따라서 네오팜에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최대 주주인 이츠한불의 지배력이 증가했었겠죠. 여기에는 유형자산 취득 결정 공시도 보이는데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 및 물류를 위한 부지의 확보를 위해 성화정밀공업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51.5억에 매입했었네요. 이외에는 특별히 다룰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보면 특허권 취득 공시가 두 건 보이는군요. 하나는 약산성 피부의 정상화를 위한 피부 장벽 기능 강화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외선, 블루라이트로부터 피부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네요. 이러한 특허를 적용하여 신제품을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네오팜이 피부 관련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번에도 두 건의 특허가 보이고 모두 피부와 관련된 화장료 조성물 특허들임을 알 수 있죠. 별다른 사업상의 이슈는 없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보기 좋네요.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여기에도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특허가 4건 보이는군요. 결국 이러한 무형자산들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사업적인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이외에는 딱히 다룰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가장 최근 페이지를 봐보면 계속 템플턴 자산운용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이죠. 템플턴 자산운용사는 저평가된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운용사인데 보시면 보유 비율과 주요 계약 체결의 비율과 변화가 같아요. 고객과의 위탁 계약에 따라 취득 보유, 처분이 모두 결정되는 형태인 투자 지분임을 알 수 있죠. 템플턴은 꽤나 오래 전부터 네오팜의 주요 주주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해왔지만 최근에는 보유 지분을 줄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팜도 스몰캡이기의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코스닥 퇴출 규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관리 종목 및 상장 폐지 등 문제될 것이 없는 안전한 기업입니다. 3년간의 공시를 살펴보는 것인데도 네오팜은 이렇다 할 사업적인 움직임은 없네요. 마지막으로 배당 공시도 봐보면 네오팜은 1주당 700원의 배당을 지급하여 54.7억을 지출하는군요. 네오팜 주가 대비 3.6%의 배당 수익률이니 시중금리보다도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여 배당 지급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고 1주당 배당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비해 배당 수익률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네오팜은 정체된 사업 실적으로 인해 똑같은 배당을 지급해도 과거보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기존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지만 신규 주주들에게는 높아진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게 된 셈이네요. 자, 그러면 3년치 공시들을 살펴봤으니 보고서를 봐볼까요? 1분기 보고서 클릭. 네오팜은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 별다른 특례 없이 거래소를 통해 상장을 했고 2016년에 최대 주주가 한불화장품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후 한불화장품과 이츠스킨의 합병으로 이츠한불이 되면서 네오팜의 최대 주주가 지금의 이츠한불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네요. 네오팜의 최대 주주는 기존 경영진의 구주를 주당 35,000원에 했었고 이후 3자 배정유증을 통해 74만 6,124주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주주의 평균 단가는 약 37,000원 내외로 볼 수 있겠고 현재 28,800원의 네오팜도 최대 주주의 평균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군요. 종속회사로는 중국에 두 곳이 위치하고 있으나 규모가 꽤 작기 때문에 주요 종속회사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중국 법인들이 미치는 실적 영향은 미미합니다. 이외에는 신기술 투자조합에 10억을 투자했네요. 이 신기술 투자조합에는 20%가 넘는 지분을 가졌지만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당기손익금 융자산으로 분류했죠. 따라서 영업외이익으로 영향을 주겠으나 역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향은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주식을 봐보면
보통주로만 820만 7,361주를 가지고 있고 이 중 38만 6,733주는 자기 주식입니다. 약 4.7%를 자기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최대 주주인 이치한불과 특수관계인이 38.33%를 가지고 있어 경영에 위협되지 않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5% 이상 주요 주주도 없습니다. 그 외에 주식이 늘어날 수 있는 미상환매 잔인은 없죠. 그리고 유상증자로 조달했던 320억은 현재 42억만 사용했는데 그동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해왔으나 대부분의 자금은 추후 국내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군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순이익 덕분에 현금성 자산이 소폭 증가했고 단기금 융상품도 조금씩 늘리고 있네요. 덕분에 유동성 현금 자산이 1200억 원 수준이죠. 예전 BGF가 인수했던 당시의 코프라처럼 꽤나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에 인수를 한다면 정체된 주가와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채무상품과 신기술 투자조합 투자자산이 장기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상품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되어 있고 단기손익에 포함된 10억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장기금융자산이 영업이익으로 미치는 영향은 작습니다. 전에 성화정밀공업으로부터 인수한 건물과 토지는 아직도 생산량 증대를 위해 쓰이지 않고 있고 그대로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유형자산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도 눈에 띄네요. 이마저도 토지, 건물을 제외하면 정말 작은 수준입니다. IT 기업인 쿠콘보다도 작은 규모의 유형자산이죠. 따라서 네오팜의 감가상각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추후 시설 투자 시 자금도 거의 들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해 가동률이 60% 미만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요 증가 시 가동률이 증가되며 마진이 증가할 수 있겠고 게다가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투자부동산까지 가지고 있으니 추후 사업을 확대하려면 임대로 주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적은 돈의 비용을 지출하여 시설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투자도 없고 앞으로 진행 예정인 투자 계획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단기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적겠군요. 부채 부분도 봐보면 네오팜은 차입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네요. 부채가 상당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41억, 자기 자본은 1434억으로 재무가 탄탄한 기업임을 알 수 있고 실제 유동성 현금 자산이 1200억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정체되었다 해도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인수하기만 한다면 정체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보이는군요. 이제 실적을 봐보면 매출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했고 그로 인해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하게 되었네요. 네오팜은 28에서 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매출 원가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오팜은 적은 운전자본과 유형자산 규모로 인해 높은 매출 총이익을 가진 기업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자 수익 덕분에 순이익은 더 증가하게 되었고요. 넉넉한 유동성 자금을 가진 탄탄한 재무에 높은 이익률로 꾸준히 자금을 벌어들이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꽤 안정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네오팜은 단연간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 유동성 자금, 꾸준한 이익 창출은 너무 좋지만 성장 동력이 부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매년 이익을 내며 자금을 벌어들여 왔지만 성장성의 부재로 인해 주가는 떨어져 왔겠습니다. 분기 실적은 다시 상승해가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해도 큰 실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군요. 꾸준한 이익으로 재무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라 볼 수 있겠지만 자칫 지루하고 재미없는 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시적인 성장 요소가 없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1200억의 유동성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네오팜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네오팜은 피부 장벽의 회복을 돕는 MLE 기술을 통해 염증, 트러블, 건조증 유발을 방지하는 다양한 스킨케어, 화장품을 제조하고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민감한 아기 피부를 타겟하는 아토팜, 색소 침착 및 흔적들을 지워주어 2030여자를 타겟하는 리얼베리어, 가려움을 완화시켜주고 보습을 주는 바디로션 제품 더마비, 병의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극건성에 예민한 피부에 효과가 있는 제로이드. 이 제품들이 네오팜의 주력 제품이라 볼 수 있고 이 중에서도 네오팜과 제로이드가 효자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제품들이 꾸준히 네오팜의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죠. 네오팜은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보려고 진행해왔지만 딱히 의미 있는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고 주요 제품만큼 매출을 견인시켜줄 후속 제품의 개발도 아직인 상황입니다. 판매 채널은 이렇게 나뉘는데 오프라인이 80%, 온라인이 20% 수준이라고 하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도 있겠군요. 다만 코로나 전후로 큰 매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 홍콩 수출 매출의 변화 또한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요. 이쯤 보면 되겠는데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네오팜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졌고 특히 유동성연금 자산이 1200억인 것은 꽤 주목해 볼 만하네요. 그리고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플러스되는 것도 좋고요. 보유한 피부 장벽 보호 기술 덕분에 민감성 피부를 타겟하여 200억 내외의 이익이 꾸준히 발생되고는 있는 것도 꽤 긍정적이나 성장성의 부재로 매출은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은 좋지 않죠. 때문에 주가도 꽤 오래 조정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5에서 10% 내외 수준의 변화가 전망되기 때문에 사업적인 성장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든 기업이죠. 작은 유형 자산 규모가 추가로 확보해둔 부지, 그리고 넉넉한 가동률을 가졌으므로 수요만 크게 증가한다면 실적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이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따라서 사업적인 부재를 가진 상황에서 실적과 재무 상황으로 적정 가치를 산출해야 하는데 워낙에 화장품 기업이 많기 때문에 PER과 PBR로 단순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35,000원대의 적정 가치를 산출하여 저평가라고 말한 리포트들이 있었지만 현재의 주가는 2만원 초반이듯이요. 따라서 단기 매매를 위한 적정가 및 진입 구간을 정하기가 애매해 보이는데 네오팜이 꾸준히 200억 내외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주가는 꽤나 떨어졌으며 3.6%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것, 점점 쌓여서 시총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유동성 자산, 최대주주의 매입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현주가는 분명 장점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1200억 이상의 유동성 자금은 네오팜이 성장성을 가지게 되기에 충분한 자금이죠. 다만 지난해에도 그렇고 꾸준히 화장품 기업의 M&A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액 부분에서 쉽게 성사되지는 않아온 것 같네요. 기존 사업은 정체되었지만 안정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성장성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도 넉넉하기 때문에 조정되는 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 수익률, 유동성 자산, 최대주주 평단이 부각되며 하방 경직성이 견고해질 수 있어 보이네요. 따라서 네오팜은 예금 목적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추가하여 배당을 받으면서 가져가기에 괜찮아 보이네요. 즉 성장성의 부재로 단기 매매에 있어 진입이 애매한 상황이고 지루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반드시 조정 시에만 취득하여 예금이자보다 높은 배당도 받으면서 꾸준히 M&A 문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타겟한다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M&A 이슈가 나오면 수익률도 크게 개선될 수 있겠죠. 따라서 네오팜은 이러한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에게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